예, 안녕하십니까, 강주영입니다. 오늘 시장 또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은 어제 이제 주간파 데이 할 때, 우리 주간파 데이트 할 때 조금 언급을 해드리긴 했어요. 그쵸? 시장이 조금, 우리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이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미국에서 강세 보였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보여드린 것처럼 일단은 지금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을 보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 안의 종목군들도 코들 종목군들을 위주로 해서 조금 반등을 할 가능성은 높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잠시 일단 언급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1.2% 정도 일단 상승을 좀 해주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4% 이상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 보도록 하죠. 보면은, 아하, 그쵸? 가려가지고, 보면은, 복사. 이렇게 보면 엔비디아 일단 반도체 관련된 대부분 종목군들이 강세 움직임 좀 많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거의 한 4%대 강세 움직임 보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AMD도 7% 이상, 인텔도 지금 보면은 뭐 한 3%까지 일단 상승을 했고, 퀄컴도 4.5%,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4%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많이 강세를 보였고, 구글이라든지 하는 이런 종목군들도 기본적으로는 뭐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었고, 우리 시장도 당연히 오늘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 움직임을 일단은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제우스라든지 하는 종목군들 강세 움직임 일단은 보여줬고, 그 다음에 밑에 제주반도체는 오늘도 기염을 토합니다. 제주반도체는 이전에 그때 다시 움직임을 시작을 할 때 언급해 드렸던 부분이,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 안 깨지면 그냥 가져가셔도 된다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종가가 전일 저가를 안 깨면 그냥 들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요날도 안 깼죠. 그쵸? 요날도 안 깨고 안 깨는 모습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계속 강세, 그래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할 때 우리 파워 트레이딩 상에서 몇 가지만 지켜주셔도 그런 부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크윙도 오늘 한 9%대 강세 움직임 보였습니다. 최근에 시장 움직임 자체를 보면 반도체가 간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달리고 있던 말들만 좀 강하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확 모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시장이 이제 상승 추세로 갈 때는 시장이 확장성을 보통 가져요. 확장성을 가진다는 거는 이 종목 가면 이것도 가고 이 종목 가면 이것도 가고 이렇게 확장이 된다는 건데, 시장이 좋지 않은 그런 국면, 소위 말해서 오늘도 우리 시장 보면 미국 시장은 강세였습니다만은 코스피 시장은 강세로 보이다가 지금 보면 전일 종가도 깨고 전일 시가까지도 이탈하면서 밀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시장이 좋지 못할 때는 원래 가던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모습이 좀 강하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식의 시장의 특성까지도 움직임을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키스전자도 오늘은 뭐 상한가 진입을 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기존의 강한 종목군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는 이쪽은 뭐 원래 하던 부분이라서 뭐 의미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고요. 오늘은 PCB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뉴플렉스가 오늘 한 22%까지 일단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줬는데, 일단은 이전에 목표로 말씀을 해드렸던 가격권 근처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고요. 1차 목표가가 7,900원이었는데 넘었습니다. 오늘 8,530원까지 올라서 주는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올랐다라고 해서 끝은 아니고 최종은 일단은 9,700원까지 보고 있으니까 이번에 눌림 잘 만들어주면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 초반에 보였던 종목은 SK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이 일단 보였어요. SK네트워크스는 사실은 반도체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회사다 이렇게도 봐줄 수는 있습니다만 있고, 이 회사가 요즘 시장에서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은 렌탈 사업이죠. 그렇죠? 자동차 렌탈이라든지 아니면은 SK에서 뭐 정수기 렌탈이라든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시장에서 좀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도 좀 돌고는 있어서 뭐 관심은 일단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갑자기 궁금하네. 갑자기 확 궁금해지는데, 저번에 보니까 의견이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긴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들끼리 매매할 수 있는 부분도 일단은 있지만, 기관들이 또 들어가주는 그 부분이 있으면 기관의 손을 잡아,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면 시장 강세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한번 체크는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요즘 보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SK네트워크스는 삼성증권에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했네요. 최근 들어서 제가 이거 좀 의미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 게, 이번에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의견이 쫙 나오는데 11월까지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보도록 하죠. SK네트워크스 의견이 쫙 나오고는 있는데, 이 의견 나오는 부분이 조금 이쁜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쁜 의견이 어떤 의견? 이런 거죠. 지금 보시면 SK네트워크스에 대해서 하이투자증권, 뭐 흥국증권, 삼성증권도 의견을 한번 올렸어요. 그러면서 작년 여름이죠. 작년 여름에 영업력 회복이 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지금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오니까 삼성에서는 다시금 목표가를 조금 낮췄네요. 계속 높여주면 좋은데, 그렇죠? 7,100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높지는 않은 수준이고, 이렇게 보면 SK네트워크스의 최근의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요거죠, 그렇죠? 11월 9일부터 시작을 해서 의견이 조금은 내려가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3분기 실적, 3분기 이익은 컨센서스는 일단 충족을 했는데, 이자 비용 부담 증가로 순이익은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거 중요한 말이네요. 이자 비용이 좀 올라서 좀 낮췄다 이 얘기인데, 제가 왜 리포트가 이런 내용이에요? 이자 비용 증가로, 부담 증가로 순이익 예상 하회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일단 보면 SK매직의 실적이 아까 렌트죠, 그쵸? SK매직 실적 정상화 일단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인데, 이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지금이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시장에서 알려주는 것만 따라가 가지고는 사실 조금 어렵고, 그쵸? 좀 어렵고, 미국 10년 만기 10년 채권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 오르고 있는 가장 주된 요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그렇죠? 10년불 국채 수익률이 좀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거 지금 간밤의 흐름을 보더라도 뭐 지금 이 흐름을 탈지 안 탈지가 조금 고민이긴 해요. 흐름을 탈지 안 탈지가 조금 고민이긴 한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죠, 그렇죠? 8월에 비해서는 아직 11월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고, 지금 금리가 요때만 하더라도 금리 계속 올라간다라는 쪽이었는데 지금 금리가 좀 빠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내용이 지금 바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 미국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는데, 10년물 국채 채권 금리를 보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여기 우리나라 금리하고 연동성이 커요. 국내 증시, 국내 금리와 연동이 강합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만약에 SK네트워크스가 저번에 삼성증권에서 리포트를 투자 의견을 낮출 때 그 이유가 단순히 이자 비용 부담 때문이었다면,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관심 가지시고 보셔야 되겠네요. SK네트워크스는 아직까지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움직인 건 아니고, 최근에 추세 좀 돌려내고 난 다음에 뭐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요 부분은 요거 탁 잡아놓고 5,945만 안 깨지면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눌릴 때 5,940원 안 깨지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한번 보이니까
참고는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파워로직스를 했어요. 저희들이 파워로직스를 오전에 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검색시계 켜 있죠. 오늘 검색시계에 들어와서 상한가 가는 종목이 좀 있는데 파워로직스도 그들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강세로 일단 끝이 나서 안전마진 잘 챙기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여기에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2차전지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2차전지하고는 조금 내용은 조금 다르죠. 그쵸? 좀 다른데 2차전지 보호회로부터 시작해서 2차전지로 쓰는 게 아니고 파워로직스를 써야죠. 근데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의견 자체가 이쪽도 의견이 조금 묘하게 나오고 있어요. 뭐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냐 하면 이건 작년에 나왔던 의견이긴 한데요. 6월 달에 나왔네요. 의견이 나오긴 6월 달에 나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워로직스에 보니까 수익성이 이제 7월 달에 나왔던 게 마지막이네요. 7월 달에 나왔던 게 2차전지 보호회로하고 카메라 모듈 제조 판매 업체 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원래는 2차전지 보호회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2차전지 보호회로 관련된 회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업황이 별로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2차전지 부분도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파워로직스한테 한개준 게 이제 카메라 모듈 이쪽으로 일단 줬는데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요들 종목들도 움직였고 나무가도 같이 움직였어요. 나무가도 같이 일단은 움직였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파워로직스가 중대형 배터리 팩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가만히 보면 휴대폰 노트북 시장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되면 원래 파워로직스의 주력이었던 소형 2차전지 부분은 일단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시장이 VR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시장이 커진다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도 일단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파워로직스가 했던 카메라 모듈이 고가폰이 아니고 중저가폰이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최근에 중국부터 시작을 해서 스마트폰 시장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한번은 좀 체크를 하시면서 봐주시면은 일단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를 일단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를 일단 해주시기 바라고요. 뭐 그런 부분들 일단 시장에서 조금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주가 움직임을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NH투자증권에서 홀딩 의견을 냈는데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하는 좀 묘한 그쵸 움직임을 일단 보였다 그쵸. 내용으로 일단은 보게 되면 뭐 이건 작년 내용이긴 합니다. 6월달 건데 고객사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고 감가상각비 등의 고정비 감소에 힘입어서 점진적인 실적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단지 둔화되는 고객사 수요와 경쟁 환경을 고려를 해서 투자 의견은 홀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실적은 좋아지지만 전방 산업에 지금 홀딩 의견을 왜 냈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실적은 좋은데 실적은 왜 이런 의견을 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실적은 좋은데 글자체에 내가 좀 그렇죠? 글자체 뭐 그런 게 있어. 실적은 좋은데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전방 산업 둔화 수요 둔화 수요가 둔화되니까 경쟁이 심화되겠죠. 경쟁 심화 그것 때문에 홀딩 의견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앞서서 얘기를 했다시피 전방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 시장이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크게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한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파워로직스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길게 보면 뭐 주가 박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전 고점까지 오르지 못했죠. 그렇죠? 이전 고점까지 오르지 못하고 이번에도 약간 그냥 패턴 안에 그냥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패턴선이 일단은 크다. 그렇죠? 근데 이 패턴선 안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밑에서 움직이다가 오늘 일단 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갭으로 뜨는 거 잘 봐야 될 수 있어요. 내일 만약에
이런 모양이 나오면 공략 타이밍이 됩니다. 갭으로 만약에 떴다, 갭으로 뜨고 잘 봐요. 갭으로 뜨고 난 다음에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면 공략 타이밍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가만히 보면 뉴프렉스라든지 아니면은 종목들, 우리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나무가라는 종목을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데, 나무가라는 종목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나무가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반도체만 오늘 올라간 건 아니고 이쁘게 올라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움직임 주고 있으니까 사실 지금 시장이 없는데, 그쵸? 종목이 시장이 이럴 때는 종목을 막 공략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종목군들, 스마트폰 관련된, VX 관련된, VR 관련된, MR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 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쪽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 중에서 조금 묘한 엔터가 하나가 있어서 이건 말씀해 드릴게요. 큐브 엔터입니다. 큐브 엔터는 이전에 우리가 한번 공략을 했던 적이 있고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일단 있는데, 큐브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이렇게 보면 최근에 이제 얘기를 보니까 하이브도 말은 일단 되는데 움직임이 썩 좋지는 않고요. 좋지는 않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일단 있긴 합니다. 여자아이들이 이쪽에 여자 아이돌인가요? 허니 스페셜 여자 아이돌인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얘들인가요? 얘들이 맞나? 이러면서 알 수가 없다.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서 좀 그렇네. 그렇죠? 그래서 종목들 지금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흐름 자체가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엔터주들이 그다지 좋지가 않은데, 얘만 흐름을 그래도 나름 좀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한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흐름 한번 보도록 하죠. 흐름 한번 보도록 하고,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가 있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패턴 안에서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를 돌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이거 추세 돌리고 난 다음에 바로 공략을, 이때죠. 그렇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개별적으로 공략 시작을 했고 멈췄죠. 그렇죠? 멈추고 난 다음에 다시금 돌파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종목 공략이 가능해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종목이 열심히 올랐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상단까지는 아직 안 갔고요. 상단 부분이 한 27,500원 정도가 되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시기 바래요. 저희가 내일 이제 제가 행사가 하나가 있죠. 내일 한국경제TV 단독 방송이 하나가 어디 갔나? 한국경제TV에 단독 방송이 하나가 있습니다. 단독 방송이 하나가 있는데, 방송은 이제 9시 30분에 저녁, 낮 아니고요. 아침 아니고 저녁 9시 30분, 30분에 내일은 플러스 라는 방송을 합니다. 몇 시까지 하냐면 10시까지 일단 진행을 하고요. 10시부터 시작을 해서는 유튜브하고 한국경제TV 이쪽에서 공개방송 진행을 합니다. 공개방송 진행을 하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베스트 파트너, 연간 베스트 파트너를 하면서 부산 지역에서 이벤트를 한번 했었어요. 어떤 이벤트를 했었냐면, 제가 이제 리딩이 1개월에 55만원인데, 리딩이 55만원 정도 하는데, 1+1 행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1+1 행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요 공개방송을 할 때, 요때만, 공개방송 하는 그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만, 1+1 행사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시장이 공략을 강하게 하기보다는 지금 시장 방향성 좀 체크하고, 공식적으로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지금 공략을 안 한 지가 좀 됐습니다. 비공식적으로만, 비공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조금 빨리 움직일 수 있는데, 검색식에 나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공략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을 수 있겠죠. 쉽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하고 있냐 하면 지금 우리 후기판입니다. 후기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아무나 보실 수가 있죠. 그쵸? 한글 컴퓨터는 최근에 했고요. 우리 데일나인님, 그 다음에 우리 한글 컴퓨터, 그쵸? 한글 컴퓨터 일단 있고, 헤이루다님도 이것도 한글 컴퓨터인가요? 그렇죠. 이건 엔캠이네요. 엔캠 다 팔았습니다. 저희 방 엔캠은 다 팔았고요. 그 다음에 한글 컴퓨터 여기 있고, 그렇죠? 한글 컴퓨터 상가 갔을 때고, 밀리에서지 뭐 이러면서 지금 개별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지금 트레이딩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고하시고, 시장이 일봉상으로 전환하기 이전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트레이딩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은 지금 일단은 기회가 한번 오긴 했어요. 시장이 종가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2490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49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일봉상으로 추세가 위쪽으로 방향상 잡힐 수 있으니까 지금은 관계없어. 그러니까 요때 이제 여기에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탁 잡으면서 같이 흐름을 같이 잡는 애. 종합주가 지수가 상방으로 움직임 잡으면서 또 같이 상방으로 움직임 잡는 애들이 보통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급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시장이 상방으로 돌 때 주도주가 나오는 그 주도주를 나는 놓치지 않겠다. 그런 강한 신념으로 지금은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저희도 개별 매매로 지금 계속 검색식 돌리면서 진행을 단기적으로 좀 빨리빨리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기억을 해 두시고 대표님 저는 빨리 매매 못 하겠는데요. 기다리세요. 시장의 추세가 돌면 가능해집니다. 그래야 또 기회가 와요. 자, 그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모두 잘 대응을 해 주시고 저는 일단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지금까지 저는 강주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주강파 화이팅! 구독은 사랑! 구독 부탁드려요. 방송 종료할게요. 화이팅입니다.